필봉이란 무엇인가? 붓털, 호를 우리가 붓털이랍니다. 붓털 중에서 끝이 뾰족하고 약간 투명한 색깔을 띠는 부분을 필봉이라고 하고, 즉 말해서 붓이 이래 있을 때 요 끝을 필봉이라, 우리 봉은 붓 끝을 얘기해요. 이 전체를 호라 그리고 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밑에 호산방이 털이 산처럼 있다 호산방이. 이외에 글자의 첫 시작 부분도 필봉이라고 한다. 붓을 운필할 때 붓의 뾰족한 부분을 필액의 가운데 오게 하여 운필하는 것을 중봉이라고 하고, 붓 끝을 필액 속에 감추어 모서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을 장봉이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이제 중봉 여러분 제가 귀가 딸도록 얘기하는데요. 정말 중봉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사서삼경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용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중용을 얻기 위함이고, 그 중하고 이 중하고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이 뭐 가운데로 가는 게 이게 중봉이다. 이건 그냥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중봉이고, 우리가 중용 이런 것도 사서삼계 중용 이런 것도 뭐 가운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좌우상하를 벗어난 상태예요. 좌우상하를 벗어난 상태를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좌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붓도 중봉 이러면은 핵 가운데 그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가운데로 향하는 것이 중봉이다. 이거는 그냥 이론상일 뿐이에요. 좌우도 없고 가운데도 없는 것을 중봉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자꾸 중봉을 터득하는 게, 중봉을 몸으로 체득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론상이 아닌 다른 거 있어요. 정말 그건 꼭 터득해야 되는, 그래야 글씨 이거구나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붓끝이 필액의 한쪽 면으로 치우쳐 운필하게 되면 편봉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편봉으로 운필하는 것은 서법에서 잘못된 것이다. 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붓을 운용하는 용필은 필봉에 달려있다. 붓끝을 바로 하거나 기울게 하거나 거꾸로 하거나 순하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실하게 하거나 허하게 하거나 등은 모두 붓혹의 끝인 필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중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굳세고 가라앉은 느낌이 나며, 장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온화한 맛이 나면서 뼈와 근육을 감출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중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굳세고 가라앉은 느낌이 나며, 장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온화한 맛이 난다. 장봉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해서 쓰든 예서 쓰든 우리 여기입한다 그러잖아요. 전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입하는 것을 이거 장봉에는, 즉 붓끝을 감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온화한 맛이 나면서 뼈와 근육을 감출 수 있다. 만약에 붓끝을 바로 핵에 딱 대면 이 끝이 뾰족하잖아요. 요것을 감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점과 핵을 강건하고 중후하게 할 수 있고, 노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정신을 따라 표현할 수 있으며, 척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험하고 귀한 맛을 드러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척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험하고 귀한 맛을 드러낸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육조의 이 특징이 좀 육조해서 아니면 육조해서하고 당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육조해서는 험준하고 강건하다 그래요.
당해에서는 아름답고 미래하다 그래요. 그래서 광예주상집에 보면은 해서 공부는 육조를 하라 그럽니다. 당해에서는 공부하지 말고 육조해서부터 공부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척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척봉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필하고 붓을 세워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척봉이고, 편봉은 붓을 눕혀서 그냥 그대로 운필하는 것이 편봉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편봉은 안 되고 척봉으로, 이 척봉은 중봉을 하려면 척봉이 대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척봉이 이 강건하고 중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척봉을 운필하게 되면은 험하고 귀한 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봉, 척봉, 노봉은 붓끝이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봉은 붓끝을 감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척봉은 중봉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고, 편봉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17번째, 해봉이란 무엇인가? 해봉이란 붓을 운필하는 방법으로 점과 핵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진행 오던 방향으로 거두는 것을 말한다. 해봉은 점, 가로획, 세로획, 빗침, 파책 등의 모든 핵은 운필을 진행하면 되돌아가야 한다. 한 일자로 예로 들면 붓을 거두는 곳에 이르면 조금씩 붓을 위로 하게 하여 다시 한번 오른쪽을 가볍게 누른 뒤에 중간에 향하여 오던 방향으로 붓을 진행시켜 멈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로획을 가서 여기서 우리 이제 예서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수필할 것이고, 해서 같으면은 이렇게 수필하잖아요. 이 오른쪽을 다시 가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붓을 끝이 가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붓을 해봉해서 거두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봉과 장봉은 이 끝을 감추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예서를 공부할 때 장천비를 쓰는데, 그 선생님만 공부할 때 장천은 방필이 많잖아요. 방필을 이래 썼는데 이 수필은, 예서 수필은 거의 붓을 바로 해봉을 해요. 바로 그냥 드는데, 이걸 다음 획을 가려면은 붓을 이렇게 펴 썼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획을 가려면 붓을 모아야 되는데, 이 모으는 방법을 아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하러 와서, 선생님 이거 여기서 붓을 방필로 가서 붓 펴지는데 어떻게 붓을 모읍니까? 이래 제가 질문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 사람은 그걸 내가 어찌 알겠냐고. 늘 선생님은 나는 잘 몰라 이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동안 땀 뻘뻘, 그 한여름이에요. 그래 해결하고 가서 선생님한테 이겁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 사람아. 그때 정말 땀 흘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붓을 모으면은 이게 여기가 방필이면 이게 좀 이렇게 딱 끊어지는 맛이 나야 되는데, 붓을 못 나가면은 이게 전서처럼 이래 돼버리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거 좀 요즘 다 가르쳐 줬죠. 다 가르쳐 줬는데. 자, 세로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붓을 거두는 곳에 이르면 왼쪽 위로 향하게 하여 가볍게 한번 들어서 다시 중간을 향하여 오던 방향으로 붓을 진행시켜 멈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봉은 붓을 움직이는 작용으로 점과 핵을 원만하고 평온하게 가라앉혀 주면서, 침착해 주면서 근육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혈육이 풍만하게 도와준다. 해봉은 점과 핵을 할 때 오던 방향으로 붓을 되돌리는 것은 조금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처음 서예를 배우는 사람은 햇을 임수할 때 해봉의 운필법을 소리하면 점과 핵이 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장중한 맛을 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봉은 초학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붓을 움펴라는 속도와 경중이다. 해봉할 때 붓을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무겁지 않게 움필하여 중후하고 튼튼한 아름다움이 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점을 움필할 때 저는 주위에 또 글 쓰는 뭐 여러 사람 중에 점획을 올바르게 움필하는 사람들 거의 잘 못 봤습니다. 즉 말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요걸 저는 이제 그 쌀점이라 하는데요. 쌀점이라 그러는데 쌀같이 생겼다고 제가 붙여놨는데 해서 같으면은요 요걸 우리가 깊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와서 이렇게 해서 해보하잖아요. 요것을 모아놓은 게 점이에요. 이걸 이렇게 딱 엄축하면 여기 딱 점액이 돼.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요? 붓을 장봉하고 기필하고 다시 중봉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수필하고 다시 해봉해서 여기 점에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요. 예수도 마찬가지.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장천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점액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향하는 만약에 점액이 있으면은 이 한일이잖아요. 가서 여기서 해봉하면 끝이에요. 빼든지. 그럼 시작을 요까 이렇게 쭉 가면은 이쪽으로 한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리꺾기 이 점획도 내리꺾기 하듯이 해가지고 이게 내리꺾기다 생각하고 요 수필하면 바로 이 점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액 그냥 붓으로 쿡 찍는 것이 아니고 요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오른쪽 좌우점 무슨 점 이쪽 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획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 18번째 절봉이란 무엇인가? 절봉은 역봉이라고도 한다. 붓을 움필하는 방법으로 기필을 할 때 붓 호의 끝인 필봉을 역입하는 것을 말한다. 절봉은 기필할 때와 한 글자에서 오른쪽 획을 시작할 때 흔히 사용한다. 횡획을 움필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글씨를 쓸 때 먼저 반대로 붓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기필이 정점에 이르러서는 아래로 향하게 가볍게 한번 눌러준 다음 다시 오른쪽을 향하여 나아간다. 세로로 걷는 수획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데 움필할 때 먼저 반대로 위를 향하게 한 다음 기필이 정점에 이르면 왼쪽 아래로 향하여 가볍게 붓을 한번 눌러준 다음 다시 아래로 향하여 움필한다. 절봉은 움필의 정신이 많이 나타나 노봉에 비하여 필력이 침착하고 중후하여 필력감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초학자들은 임설을 하거나 해설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절봉은 뭐 다른 거 저 장봉하고 같아요. 장봉하고 이제 같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장봉도 우리가 이제 이 감출장이잖아요. 이 장봉도 우리가 뒤에 들어가 보면은 실장봉이 있고 허장봉이 있어요. 좀 실장봉은 실제로 딱 하는 것이고 허장봉은 공중장봉 한 데가 그거는 이제 공중또 공수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장봉이 꼭 뭐 이런 내가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행서에서는 이게 그 공중장봉이 많아요. 행서 가면은. 그래서 요 절봉도 뭐 다른 거 아니고 장봉하고 같은 저건데 이렇게 또 표현하냈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다음 여러분 어느 그 서예 이론책을 읽다가 뭐 이런 절봉이니 뭐 용필이 이런 거 나오면 뭐 생판 모르면 그것도 글씨를 쓰는 분이 이것도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두 번 이래 틈나는 사람 읽어보시고 이런 거 있구나. 그것을 그 다음에 본인이 몸으로 이제 체득돼야 되거든요. 우리 체득해서 본인의 것을 만들고 그것을 또 남을 가르치는데 또 전혀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배워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것인지 진정한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꼭
틈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서적 한두 권 쪼면은, 서책에 꼽아 놓고 한 번씩 좀 읽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